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 낮 12시부터 4시간 동안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국민TV 라디오에서 펼쳐집니다. 74년 박정희 유신철권 통치 아래에서 언론자유의 횃불을 들었던 동아투의 선배님들 가운데서 동아방송 멤버분들이 국민TV 라디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서 과거 동아방송을 재현하는 특집 생방송을 가집니다. 지금 동아일보나 동아일보의 종편인 채널A와는 차원이 다른 방송이 과거 동아방송이었습니다. 사실 언론자유의 횃불은 거기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동아투의 발족 아마 30-40년 된 기념일일 겁니다. 10월 24일 오늘을 맞아서 특집 생방송을 하니까요. 특히 올드 팬들 많은 청취 부탁을 드립니다. 유신시대 하니까 요즘 돌아가는 꼬락선이 보니까 이 생각이 나는데요. 독재시대의 망령인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몰래 부활해서 운영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는요. 청와대,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기타 등등 권력기관의 기관장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치 공작할 국리를 했던 곳이 바로 관계기관 대책회의입니다. 그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해체됐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에 박근혜 청와대의 김기춘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데요. 왜? 윤상현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제 시간 전에 서스 기자도 지적을 했는데요.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 부대표입니다. 검찰 내부 보고서에만 있었던 체포된 국정원 직원 2명에게서 확인한 트위터는 2232사건이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결국은 검찰의 핵심 간부가 새누리당의 핵심 간부와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관계기관 대책회의 같은 게 없이 윤상현이가 검찰의 내부 보고서에 있는 걸 알았겠느냐고요. 정말 걱정됩니다. 그야말로 유신철권 통치, 전두환의 공안 통치에 버금가는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것은 국민의 저항과 그리고 국민의 힘에 의해서 분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국정원 댓글 때문에 당선됐단 말입니까? 박근혜가 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답변할 수 없으면 정치하지 마십시오. 대선 불복하는 겁니까? 라고 새누리당이 뜯습니다. 대선 불복 안 합니다. 다만 관건 부정선거에 불복할 뿐입니다. 이런 정도도 답변 못한다면 정치하지 마십시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의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민TV 손목시계 출시. 깔끔하고 선물용으로 좋은 골드 디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판매금의 30%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민주당은 겉으로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지난해 대선을 관건 부정선거로 몰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친노파와 비노파가 경쟁하듯 강경 노선을 외치면서 석 달째 장애투쟁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대선 때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적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게 오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전국의 판을 크게 바꿔야 할 때다. 대통령 말고는 꽉 막힌 전국의 물꼬를 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대통령의 국내 정치 리더십 발휘가 절실하다라고 조선일보 사설이 늘어나왔는데요. 마치 민주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지난해 대선을 관건 부정선거로 몰아가고 있다는 식의 언어를 통해서 마치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게 아니라 지난 대선이 관건 부정선거였다라는 점을 밝히는 것뿐입니다. 대선 불복이 아니라 부정선거에는 불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하튼 이런 조선일보마저 전국의 판을 크게 바꿔라. 대통령의 국내 정치 리더십 발휘가 절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네들도 결국은 박근혜 돌박 정치에 직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박근혜를 도왔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역시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선거에 국정원이 불법으로 개입한 것 자체가 불법으로 여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면 된다. 이걸 자꾸 무마하려고 하니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적 해법이란 사법적으로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박근혜 지지자들도 답답하겠죠. 김기춘 같은 내시 황단에 둘러싸여서 상황 판단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수첩 돌대가리 돌박 정치가 말입니다. 이 한심한 대한민국, 오늘 여러분들도 잘 아는 표창원 교수가, 전 교수가 경향신문 표창원의 단도직입에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새누리 권력, 지금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진짜 더 이상 입을 안 열 수가 없다면서 새누리당이 망치는 대한민국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나라꼴이 이 모양인데라는 말이 유행이다. 한 아나운서가 자신의 열애설을 부인하며 언급한 말이다. 검찰 수사 및 국회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그리고 언론 탐사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새누리당 권력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보훈처, 재향군인회 등 국가기관과 관변단체를 총동원해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그 꼬리가 밟히자 경찰을 동원해 사건을 은폐하고 되레 야당을 사건 조작, 흑색 선전 사범으로 몰아붙여 대선 승리를 거머쥐었다. 심지어 법무장관을 동원한 사건 축소 압력에도 검찰이 저항하며 선거법을 적용하자 검찰총장을 석연치 않은 의혹 속에 내쫓았고 5만여 건의 트위터 증거를 찾아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윤석열 수사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버렸다. 그 과정에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그것도 보안 유지가 생명인 국정원에서 공개 유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네. 표창원 교수가 정리해 놓은 이걸 보십시오. 정말 나라꼴이 이 모양인데 제가 어떻게 담배를 피겠으며 나라꼴이 이 모양인데 어찌 단식을 안 하겠습니까? 정말 쭉 늘어놓은 새누리당 권력의 이른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정이라고 하기에도 모자란 거의 만행에 가까운 이런 부정선거, 그리고 거기에 잇따르는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일련의 작태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나라꼴이 이 모양인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인가 정권을 지키기 위해 야당과 비판적인 지식인들에게 종북딱지를 붙이며 마녀 사냥을 자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치 히틀러 유켄트 같은 온라인 전사들을 양성해온 의혹을 받고 있다. 참다 못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집결해 박근혜 사퇴를 외치며 야당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타하자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대선 불복이냐, 박근혜를 흔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 삼천리 금수강산을 처참하게 훼손한 4대강 사기극과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비리, 처음부터 실행 의지나 재원이 없었던 선심성 공약의 남발과 폐기, 망국적인 역사 왜곡 시도 역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100여 명이 모여 황당한 전쟁 대비, 통신회사와 유류고 파괴와 공격을 언급한 이석기 무리 때문에 통합진보당을 해체해야 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엄중한 헌법 파괴, 국가기관 사유화, 환경 및 국가안보 위해를 야기하는 새누리당은 훨씬 더 먼저 해체되어야 한다.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고 그 알량한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성실하고 양심적인 경찰과 검사들의 인격을 살해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며 권력의 불법과 부정을 비판하는 국민과 지식인들을 종북으로 내몰아 국론을 분열하는 폐악을 서슴지 않는 새누리 권력.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과거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당사를 팔고 당명을 바꾼 한나라당의 차떼기 비리보다 몇만 배 더 엄중한 잘못이 행해지고 있다. 새마을운동, 박정희 향수를 아무리 뿌려도 덮을 수 없고 감출 수 없다. 그렇습니다.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전쟁 대비, 통신회사와 유류고 파괴, 공격 이런 걸 언급한 이석기 무리 때문에 통합진보당을 해체해야 한다면 말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헌법 파괴, 국가기관 사유화, 환경 및 국가안보 위해를 이야기하는 새누리당은 더 먼저 해체돼야 합니다. 그야말로 자기들의 그 알량한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들의 부정선거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성실하고 양심적인 경찰과 검사들의 인격을 살해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불법과 부정을 비판하는 국민과 지식인들을 종북으로 내모는 새누리 권력,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의 차떼기 비리보다도 수백 배, 수만 배 더 엄중한 잘못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새마을운동, 박정희 향수를 덕지덕지 뿌린다 해도 덮을 수 없는 더러운 냄새입니다. 그동안 단도직입은 박근혜 정권의 성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절제된 비판과 충심 어린 조언을 해왔다. 하지만 더 이상 감쌀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면 권은희 경정의 양심 선언이 나왔을 때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황교안 법무장관과 최동욱 총장의 보름간 줄다리기 끝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6월 14일은 두 번째 사과 기회였다. 국정조사에서 서울경찰청 CCTV가 공개된 순간은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사과 기회였다. 이제 더 이상 사과 및 재발 방지 개혁으로 매듭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선발된 정예 국정원 요원들이 썼다는 트위터 글을 읽는 순간 구토가 치민다. 국방부는 국정원 사건의 학습 효과를 활용, 서둘러 인정하고 개인 행위로 축소하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 아무리 뒤져도 혼외자 의혹을 갖다 붙일 수 없는 윤석열 검사에게는 조상의 고향과 임용 시기를 들이대며 노무현 사람이라는 때를 쓴다. 정말 치졸하고 치졸해도 이렇게 치졸할 수 있는 정권 보지 못했습니다. 전두환 나쁜 놈이었고 악랄한 정권이었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정권이었지만은 최소한 박근혜의 새누리당만큼 치졸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치사기 짝이 이를 데 없는 수준 이하의 이런 정당이 대한민국의 제1당 집권 여당이라는 사실 자체가 어디 가가지고 외국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하기 이를 데 없는 사안입니다. 새누리당 그런 국가적 창피의 그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1971년 미국의 워터게이트는 이렇게까지 추잡한 총체적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범죄마저도 공화당이 공범을 자처하며 뻔뻔하고 치졸한 은폐와 역공과 변호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닉슨 당시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자진 사퇴를 하고 사면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곳은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헌법 전문에서 3.1운동과 4.19 혁명을 국가의 정신적 모태로 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예. 표창원 교수 경향신문의 단도직입을 마치는 모양입니다. 이 단도직입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표 교수는 얘기를 합니다. 새누리 권력은 그간의 범죄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권력을 놓은 뒤 극웅내각을 구성하고 특검을 통해 전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라. 그리고 밝혀진 진실의 무게에 맞는 처벌을 받아라.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예, 표 교수의 질타 들어봤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사과로 매듭 지어질 단계는 넘어갔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스스로 당을 해체하든가 아니면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권력을 놓은 뒤에 극우내각을 구성해서 특검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드러난 진실의 무게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 이것이 그야말로 새누리당을 길게 보면 살리고 지금 도탄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될 겁니다. 민영화 반대 국민공모전 홍보 광고입니다. 철도, 물, 가스, 전기, 의료, 공항 등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하는 UCC나 웹툰 한 큰 반평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민영화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수박에서 줄 없앤다고 호박됩니까? 아닙니다. 모집하는 작품은 뭔가 좀 뛰어난 그런 작품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각이 온전히 담겨진 그리고 즐겁고 유쾌한 민영화 반대 희망 메시지면 된다고 합니다. UCC 웹툰 한 큰 만평입니다. 공모전 문의는 공공기관 사업본부 사무국 02-3143-7710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담당자 이태영 010-7444-4277 010-7444-4277로 문의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는 오랜만에 우리 한겨레 곽병찬 논설위원회 본질은 불복이 아니라 무효 여부다. 아마도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칼럼이 아닌가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논쟁의 본질은 대선 불복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이 과연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광범위하게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와 경찰과 이런 식의 관건 선거가 자행된 지난 대선이 과연 효과가 있는 효력이 있는 선거인 것이냐, 이것이 바로 논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곽병찬 논설위원의 지적,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또 대선 불복이냐고 따진다. 지겹다. 기이한 것은 그 앞에서 잔뜩 움츠러드는 민주당이다. 김한길 대표는 엊그제 한국 방송에서 불복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아니다라고 서둘러 발뺌했다. 그저 관건 개입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분명하게 해놓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른, 선거 결과 승복 여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정세균, 선거 불복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지만 민주당은 불복이란 도깨비만 나오면 혼비백산한다. 불복 논란은 주술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사태 역풍으로 옛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참패했던 경험을 이용해 야당을 겁박하는 헛개비다. 그러나 탄핵 소추 사태와 국정원 사건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노 대통령은 당시 공개석상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옛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것을 두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자신의 선택이 정치권에 의해 부정당한 유권자들은 투표로서 이들을 심판했다. 이번 국정원 사건은 국가기관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 운동에 수종 노릇을 했고 이를 통해 유권자의 주권 행사를 왜곡시켰다. 직접적인 피해자는 바로 유권자다. 누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게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뭡니까? 대통령 물러나라는 얘기입니다. 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자 대통령을 뽑은 유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자신의 선택이 정치권에 의해서 부정당한 겁니다. 그래서 탄핵 열풍 속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는, 당시 한나라당이 참패하는 유권자의 심판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가기관, 즉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와 경찰이 합작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명백한 관건 부정선거입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유권자의 선택이 왜곡됐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바로 유권자입니다. 나는 박근혜를 좋아하지 않는데, 나는 박근혜를 찍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런 관건 부정선거에 의해서
마음을 바꾼 사람들 혹은 기권하려다가 찍은 사람들 때문에 나의 선택이 바뀌어졌다. 피해자가 바로 유권자 아닙니까? 대선에 불복하느냐 불복하지 않느냐를 선택할 주체도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걸 물어볼 주체도 새누리당이 아니에요. 묻는 것도 유권자이고 대답하는 것도 유권자여야 합니다. 불복 문제 판단할 주체는 유권자입니다. 국정원의 부정선거로 덕을 본 새누리당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바라는 건 새누리당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고 그리고 사법부가 범죄의 경중을 정확하게 판단해주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에게 피해를 가한 가해자 입장에서 대선에 불복하느냐 라면서 불복 문제를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은 유권자를 침묵하는 양떼들 바보로 간주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찍소리 못하는 야당도 문제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역풍만을 우려해서 이처럼 중대한 공익, 즉 국민 주권의 침해 앞에서 주춤거린다면 국민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댓글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용기 없으면 김한길 정견대하세요. 대선에 불복합니까? 라고 새누리당이 묻는다면 대선을 불복하는 게 아니라 관건 부정선거에 불복하는 거다 이 병신들아 라고 질타할 용기가 없다면 정치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유권자의 가장 큰 관심은 국정원의 불법 행위가 선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지금까지 특별수사팀이 밝힌 사실만으로도 무효 논란이 일만하다. 이미 검찰은 국정원장을 기소했다. 최근엔 특별수사팀은 더 악질적인 트위터 공작을 찾아냈다. 인터넷 댓글 공작이 소총 발사라면 트위터 공작은 무차별 폭격에 해당한다. 여권도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실은 인정한다. 어디서 전해 들었는지 윤상현 의원은 선거와 관련된 트윗질이 2234건이라고 콕 찍어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그렇다면 제가 댓글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동안 젊은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 사건이라며 한사코 공작을 부인하던 그였다. 다만 이것이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고 버틸 뿐이다. 네, 유권자의 큰 관심은 정말로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물러날 만한 그럴 사안이냐, 선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물러날 사안 맞습니다. 아니, 한두 군데도 아니고 무려 4대 기관, 선관위까지 합치면 5대 기관입니다. 선관위도 의심 엄청나게 받아야 돼요. 이런 국정원이나 군사이버사령부 이런 데서 박근혜를 당선시키고 문재인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입에 담지 못할 야당 후보에 대한 음해성, 비난 이런 것을 수만 건 수십만 건 퍼부은 이런 선거가 어떻게 공정한 선거라고 그 선거가 어떻게 적법하고 유효한 선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덕을 톡톡이 본 쪽의 판단이라고 해서 무시할 일은 아니지만 반대의 판단도 존중해 줘야 합니다. 뭐 선거에 당락 영향 끼칠 정도가 아니다 라고 버티는 것도 뭐 그래 뭐 무시하지는 않겠지만은 하지만 그 반대에 있는 판단도 존중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정원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여론 조작을 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킨 사실, 시발단 등 새누리당 선거 외곽 조직과의 연계 속에서 활동했다는 의혹 등을 들어서 총체적인 선거 부정에 따라서 선거 무효라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짜고짜 거기에다가 불복이라는 부정을 들이댈 게 아니라 엄정한 수사와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도리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사실상의 원고인 유권자들도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이자 피고에 속하는 범죄의 혐의를 쓰고 있는 사실상 범죄자라고 할 수 있는 선거부정도 범죄입니다. 김무성, 권영세 어떻게 NLL 대화록을 듣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범죄자입니다. 범죄자가 뻔뻔스럽게도 선거 불복하는 거냐? 이것은 강도가 집주인에게 네가 지금 내한테 뺏긴 물건 내달라고 지금 따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박근혜 정권이 불복 논란을 거듭 제기하는 것은
아예 이 사건을 무효하고 싶은 그런 뜻이 때문일 겁니다. 이 인간들은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국정원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물타기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찰의 수사 왜곡, 그리고 축소 조작 발표, NLL 물타기, 검찰총장 찍어내기, 축소수사 압력과 수사팀장 찍어내기, 그리고 지금의 수사팀 감찰, 돌아오면 이 정권이 출범한 뒤에 한 일이라고는 대선 공약을 줄줄이 폐기하고 국정원 사건을 은폐하고 은폐 조작하는 것이 전부인 듯한 생각마저 들 지경입니다. 진짜 한심한 정권이에요. 하지만 유념할 게 있습니다. 새누리당 불복 주장으로 당장 재미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재앙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대선 부정을 은폐 조작하는 모든 짓들은 대통령 탄핵 사항이에요. 네, 닉슨이 어떻게 대통령직에 쫓겨났는지 새누리당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물타기하고 수사방해하고 거짓말하다가 쫓겨났어요. 박근혜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그야말로 박근혜를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매받기 전에, 몽둥이를 맞아 쫓겨나기 전에 반성하기를 촉구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범수의 지겨워를 들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어느덧 다 돼가네요. 예, 그래서 노래는 생략하고 예,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렸네. 예, 한겨레신문의 사설 선거범죄 은폐 축소는 심각한 2차 범죄다라는 거 소개하면서 막을 내릴까 합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과 군 등의 불법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정부 각 기관에서 진상을 덮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법에 따른 조사와 수사를 방해하는 차원을 넘어 진상을 왜곡함으로써 사실상 직권남용 등 2차 범죄를 저지르는 매우 심각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명백한 사실까지 뒤집으려는 조짐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그 배우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배우에 대한 법적 책임이 유죄로 드러나면 대통령 탄핵 사항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둘러싼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 착수입니다.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은 국감 증언을 통해서 조영건 서울중앙지검장이 SNS 게시글 수사에 반대했다. 그리고 위압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중대한 선거범죄를 즉각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조영건 지검장은 물론이고 위협을 행사한 주체가 있다면 직권남용 등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검 감찰팀이 적반하장격으로 문제의 본질인 외압은 도외시한 채 보고 누락 운운하는 건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더구나 원세훈, 김용판 씨에 대해서도 전결권자인 윤 팀장 책임 아래 기소했는데 이제 와서 보고 누락 운운하며 트집을 잡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무부가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트위터 계정 숫자를 줄여달라고 요구했다거나 국정원 직원이 확인한 트위터 글 개수 등 수사 기밀이 여당 의원에게 누출된 것도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당연히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불법적인 조직인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지금 부활해서 정치권 공작을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을 은폐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남자준 국정원장의 행위 역시 명백한 수사방해에 해당합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 체포 즉시 통보를 했고 법원이 혐의를 인정해 영장까지 발표한 상태에서 조사받는 직원에게 진술하면 처벌된다고 대놓고 수사를 방해한 것은 심각한 권한남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남재준 역사의 죄인이 돼가고 있어요. 국정원 직원 배치표 제공 등 기본적인 협조도 거부해놓고 사전 통보 의무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궤변입니다. 윤석열 팀장 말 맞다나 직원 여부를 모르는데 어떻게 통보한단 말입니까? 국방부가 진행 중인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드러난 4명 이외의 가담자가 속속 들고 있는데도 4명에 대한 그달기 수사로 끝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명하복의 군특성상 직할부대의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있었을 김관진 국방장관이 과연 이들의 활동을 몰랐을지도 의문입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국정원은 물론 시발단과도 연계되어 활동한 의혹 역시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은 군과 국정원, 경찰, 보훈처까지 나서 지난 대선에서 은밀하게 여당 편을 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상규명은커녕 은폐 축소 왜곡하는데 정권 핵심부가 앞장서는 조짐이 노적 농후합니다. 심각한 2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받아서 아니면은 국민 저항에 의해서 쫓겨나기 전에 반성하고 자기의 죄상을 국민에게 솔직히 고백해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